제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다 들리시면 대답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이제 시작하려고요. 아무래도 이거 스피커로 들으시면 아마 목소리가 좀 작으실 거고요. 스피커보다는 헤드셋 이용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학생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많으면 좋은데 별로 없어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 저번 주에 나갔던 부분은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네, 오늘은 좀 진도를 많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으시다가 이게 좀 너무 빠르다 하시거나 잘 안 들리세요? 지금도? 잠깐만요. 지금도 안 들리세요? 이어폰 꽂으셨나요?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게 아마 제일 잘 들리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2일차죠? 3일차 강의가 되겠죠? 네, 볼륨 좀 많이 올리셔야 돼요. 제가 헤드셋을 지금 바꿨는데도 이러네요. 제 시스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자, 여기 봐보겠습니다. 어, 오늘 나갈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저번 주까지, 저저번 주까지 해서 아마 여기까지 다 제가 끝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네, 오늘부터 새로 나가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하다면 아마 이 페이지를 좀 전체적으로 다 끝내려고요. 네, 해서 오늘 좀 끝내고, 그리고 내일은 오늘 거 제 방을 지금 틀 예정인데, 제가 내일 또 출장이 하나 잡힐 것 같아서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일이 요새 좀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처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좀 많이 안 오셔가지고 가장 간단한 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캐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객체를 그리시거나 만드실 때 보통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컬러라 그래서 색깔을 이용해서 많이 구별을 하게 됩니다. 색깔. 이 색깔을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캐드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보통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벽선이라든지 외형선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이렇게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젠타라든지 여러 가지 색깔별로 두께 값을 다 다르게 줄 수 있어서 캐드에서는 컬러다 그러면 보통 회사마다 고유의 컬러에 해당하는 선의 두께 값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텍스트 강좌를 올려놓긴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강좌 아니니까 이거 부담 없이 보시면 됩니다. 자, 캐드 2013이 많이 들어오시네.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거. 자,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라인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원 같은 이런 객체를 그리게 되면, 화면상에서 보기에는 이게 하얀색으로 표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출력을 하실 때는 이게 검은색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려지는 건 하얀색이지만, 실제로, 종이로 출력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은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검은색으로. 그러면, 컬러는 어딨냐? 커맨드에서, 컬러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실 때는, 자, 볼게요. 자, 일단 컬러라는 기본적인 명령은 뭐 색 적용인데, 예, 기본적으로 숫자를 이용해서 적용이 됩니다. 숫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볼게요. 이 상단에 보시면 여기 탭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레드, 옐로우, 그린, 시안, 블루, 마젠타, 화이트 여기까지 나와 있죠. 여기서 레드는 숫자 1번이고요. 옐로우는 2번, 그린은 3번, 시안은 4번, 블루는 5번, 6번은 마젠타, 7번은 화이트. 1번부터 7번까지는 그 컬러 이름하고
숫자를 매칭을 해서 외워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도면에서 색깔을 막 바꿔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찍어서 바꾸는 것보다 숫자로 바꾸시는 게 훨씬 빨라요. 도면을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항상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외우시고. 자, 그러면 색깔을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자, 일단 컬러라는 명령을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거 잘 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컬러라는 명령을 실행해보면 이 위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컬러 팔레트라고 합니다. 컬러 인덱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사무소라든지 건축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어별로 색깔을 다르게 적용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를 나가시면 이 컬러마다 선의 두께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 아래쪽에 있는 기본 컬러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레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자, OK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미 그려놓은 객체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미 그려놓은 객체에는 적용이 안 되고 새로 그려지는 객체에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적용이 되죠. 요거 별로 헷갈리지 않으시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컬러에서 사용자가 컬러를 지정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전에 그려놓은 객체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후에 그려놓은 이런 객체에만 컬러가 적용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미 그려놓은 컬러를 좀 다른 걸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바꾸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그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제일 쉬운 방법은 선택을 먼저 합니다. 선택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컬러 팔레트 창 보이시죠? 이 상태 창에 있는 스크롤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ESC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컬러가 변경이 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곧바로 색깔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색 지정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키보드에 컨트롤 더하기 숫자 1번 얘를 이용해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얘는 특성 프로퍼티스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특성 변경 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입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숫자 1번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특성 변경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사용을 하시다가 나는 다 썼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다시 제가 눌러볼게요. 컨트롤 1번.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컬러가 보이시죠? 옐로우라고. 여기랑 똑같죠? 자, 여기서 제가 얘를 바이 레이어 변경하면 얘도 똑같이 변경이 됩니다. 적용시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선택을 하시고 컬러를 다른 걸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ESC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쉽게 컬러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10 버전 이후로는 2009 버전, 8 버전 이후로는 이 특성 변경 창이라든지 이런 상태 창 같은 걸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못 쓰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CAD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재수가 없어서 컴퓨터가 고물이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느냐? 강제 명령을 이용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CAD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3번 chang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change입니다. change. 자, change 이용해서 어떻게 바꾸느냐? 자, 볼게요. 커맨드 창에서 change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좀 닫을게요. 자, change입니다. 밑에 보이시죠? change라고 명령을 집어넣게 되면 select object 나오죠.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밑에 change point or properties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가로 안에 P라고 옵션 보이시죠? P. 자, P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이렇게 누릅니다.
엔터.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옵션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그 수업 진행하면서 하나씩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컬러라고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자, 컬러에서 C가 대문자입니다. 그러면 C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컬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숫자로 지정이 되어 있죠. 6번 마젠타. 예를 들어서 얘를 다시 원래의 화이트로 돌리고 싶다. 원래 색깔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7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한 번 더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게 강제 변경입니다. 강제. 즉, 그 상단에 있는 메뉴바라든지 특성 변경창을 이용해서 바꾸지 못할 때,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chang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그냥 뭐 기본적인 명령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얘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나중에 어디 갔는데 뭐 상단에 있는 메뉴가 안 뜬다든지 아니면 뭐 이 특성 변경 창이 안 뜬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캐드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성이 예전 버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 그 다음 네 번째 방법. 이거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MA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MAT, CH, 웨치 프로프. 자, 요 명령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 이 MA라는 명령은 지금 현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그 레이어라든지 아니면 뭐 3D 작업을 하실 때 객체의 속성을 빠르게 덮어 씌울 때 쓰는 겁니다. 객체의 속성을 덮어 씌울 때 쓰는 겁니다. 자, 제가 써드릴게요. 객체의 속성을 덮어 씌울 때 사용. 객체의 속성을 덮어 씌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다 지우고요. 자, 컬러가 제가 두 번째 얘를 레드로 바꿀게요. 자, 지금까지 작업을 한 거 색깔을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선택을 하고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했죠. 그런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붉은색을 이쪽에다가 덮어야 될 때,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하얀색 얘를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이거 뭐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귀찮다라는 거죠. 요걸 하기가.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MA라고 커맨드에서 명령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빵 눌러요. 그러면 select source object라고 그래가지고 원본 객체를 선택을 해라 라고 나오죠. 그러면 원본 객체가 이거죠. 요거 얘를 일로 덮어 씌우는 거니까. 그러면 원본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곧바로 destination object라고 그래가지고 덮어 씌울 객체를 선택을 해라. 덮어 씌울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쉽게 덮어 씌울 수가 있겠죠. MA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이거는 보통 글씨 뭐 폰트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선의 종류를 바꿀 때에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명령은 뒤에 갈수록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MA라고 명령 주시고 객체 이렇게 먼저 원본 객체를 항상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 그 다음에 대상을 선택. 간단하게 덮어 씌울 수 있죠. 요게 네 번째 방법. 뭐라고요? MA, 매치 프로프. 네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자, 그러면 이 컬러를 대체 어떻게 쓰는지 각 색깔별로 잘 사용을 하는 방법들을 잘 알려드릴게요. 자, 볼게요. 1번 이제 레드죠. 레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심선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중심선. 이거는 기계 쪽에서도 그렇고요. 건축 쪽에서도 그렇고 인테리어 쪽에서는 뭐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긴 한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죠. 옐로우. 자, 이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외벽선으로 이용을 합니다. 외벽선. 벽선. 뭐
격선이라고 그러면 좀 어렵고, 구조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이렇게 단면을 쳐서 그 단면에 보이는 부분을 그려줘야 될 때. 그러니까 제일 도면에서 두꺼운 부분이 되겠죠. 벽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이 뭐죠? 저도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3번은 그린이네요. 자, 그린. 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건축에서 그린은 조경재, 그러니까 나무나 풀 같은 거, 이런 조경 요소에 사용이 되고, 기계 쪽에서는 얘가 외형선이 됩니다. 외형선.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기본적인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회사마다 이게 같을 수가 없겠죠. 조금씩 다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이 블루인가요? 제가 요새 일이 좀 많아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4번이 시안이네요. 자, 시안 같은 경우에는 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나? 스페링이 살짝 틀렸네요. 자, 시안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쓰냐면 건축은 개구부라고 그러죠. 우리가 개구부 뭔지 아시죠? 개구부 문이나 창문 요런 데 많이 쓰고, 기계도면 같은 경우에는 치수 보조선 개념으로도 많이 씁니다. 근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쓰세요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개구부에 많이 표기가 되고요. 5번 블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마감선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마감선. 이 마감선이라는 거는 그 기계도면이라든지 그 건축도면 같은 거 보시면 가장 얇은 선으로 표기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 마감선. 예를 들어서 벽을 그려놓고 그 벽 앞에 뭐 벽지 도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마감선을 표기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선 중에서 제일 얇게 출력이 되는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이 마젠타죠. 자, 마젠타. 이 마젠타 같은 경우에는 가구라든지 집기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7번은 화이트. 얘는 그냥 일반 선으로 표기가 됩니다. 일반 선. 자, 그래서 보통은 그 색깔별로 잘 쓰는 용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보시게 되면 그때그때 그 용도에 맞춰서 색을 배정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뒤에 보시면 디스트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디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 앞에 di가 단축키입니다. 얘는 거리재기입니다. 디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거는 리스트. 얘는 정보 조회. 뭐 신용정보 조회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정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묶어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의 길이가 되게 궁금해요. 이 라인의 길이가 얼마인가 궁금할 때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di 하신 다음에 엔터를 딱 눌러보시면, 자, 퍼스트 포인트 나오죠. 디스트는 그 객체를 찍어서 거리 값을 아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거리가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통 디스트로 거리를 재라 그러시면 그냥 선택만 하고 마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첫 점과 두 번째 점을 찍어서 거리를 잰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첫 점과 두 번째 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리스트는 뭐냐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이렇게 해요. 선택을 이렇게 하고 나서 엔터를 딱 한번 눌러보면 제가 선택한 모든 객체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사용자한테 줍니다. 당신이 선택한 뭐 라인이라는 객체는 지금 뭐 핸들 값이 237이고 시작 포인트가 여기,
그 다음에 끝나는 포인트가 여기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길이값, 그 다음에 각도, 또 표기가 됩니다. 이 각도라는 거는 356도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 원 두 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의 뭐 면적이라든지 원의 둘레가 궁금하다 그러면 리스트 하신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중심점의 위치가 절대좌표로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그 다음에 둘레, 면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기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명령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은 전자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계산기. 뭐 이렇게 좀 기능이 뭐 좋고 그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 아세요. 칼. 어떤 게 있냐면 커맨드에서 칼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딱 누르면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칙 연산 같은 거 아주 간단한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40 더하기 40은 뭐 80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계산기 기능이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칼이라는 명령 안에는. 칼은 뭐라고요?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칼큘레이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기계 하시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거 ID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 ID. 이거는 절대 좌표값 산출입니다. 절대 좌표값 산출.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자, 볼게요. 이거는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자, ID 하시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특정 포인트를 찍으라고 그러죠. 스페시파이 포인트인가? 이걸 포인트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선택한 포인트에 대한 x, y, z 값의 절대 좌표점을 풀어서 보여줍니다. x, y, z의 절대 좌표. 이게 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ID 하신 다음에 자, 원하는 점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좀 보이시죠? 절대 좌표 값이 이게 나오는 거. 보통 그 캐드 도면을 밀링이라든지 선반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넘기셔야 되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끔 이런 모서리 부분에 절대좌표 값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id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좀 쉽게 뽑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찍을 때 한 개 포인트에 대해서 x, y, z 값을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개의 객체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id 값을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선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수기입을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정해줄 수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지나서 치수기입을 할 때 제가 기계 쪽이랑 건축 쪽이랑 다 묶어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요거 별로 어렵지 않죠? 요 앞에 남아있는 얘네들이 문제죠? 얘네들이. 자, 그러면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가 8시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뭐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세요? 그러시면 간단하게 글 한 번만 써주시겠어요? 뭐 궁금하시거나 뭐 이해가 안 됐다,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요. 이해 다 됐다 그러면 그냥 네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거 쉽죠? 회원님. 다른 분들은 다 되신 거죠? 그러시면 지금 57분 정도 됐으니까 8시에 다시 연결을 해서 수업을 계속 나갈게요. 8시에 다시 나갈게요. 한 3분 동안 잠깐만 쉬세요. 오늘 좀 해야 될 분량이 좀 많습니다. 분량 자체가.
자,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자, 대답 한번 해주시고요. 네. 오케이. 예, 수업 고고합니다. 잠시만요. 아, 예, 잘 들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수업 나갑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번 거는 좀 분량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자, 일단 아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크. 일단 제가 올려드리는 거는 강좌는 한 번씩은 훑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말로도 다 풀어드리긴 하는데, 솔직히 이거 강좌 보고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원래는 계획이 뭐였냐면 이거를 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아예 강좌를 한번 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요걸 보시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일단 요거는 한 번씩은 다 훑어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크 부분 들어갈게요. 자, 캐드는 기본적으로요, 드로우 명령하고 모디파이 명령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드로우 명령, 모디파이 명령.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드로우 명령, 즉 무언가를 그리는 명령은 크게 라인, 서클, 아크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시면 나머지는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명령이에요? 뭘 편집을 하거나, 뭐 치수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어디다 갖다 붙이거나, 자르거나 이런 명령들이 줍니다. 그래서 캐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인하고 서클, 아크 요 세 가지만 명령을 마스터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세 번째죠. 아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크는 좀 쉬운 듯 하면서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아크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아크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라인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라인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 상단에 있는 이 리본 메뉴를 이용을 할게요. 얘를 이용을 하고, 만약에 좀 버전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쇼 메뉴바 여기 보시면 상단에 아마 이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버전이 낮은 경우, 즉 2009 버전 아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크라고 있습니다. 요 기능을 리본 메뉴에다 심어놓은 게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드로우에서 아크를 찍어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리본 메뉴를 사용하시면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두 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너무 많죠. 그리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 쓰는 거를 추려드릴 거예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스타트, 센터, 엔드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요, 센터, 스타트, 엔드죠. 요 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센터, 스타트, 엔드와 스타트, 센터, 엔드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세 개를 할 줄 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세 개,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요거 세 개는 그냥 없는 기능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줄었죠. 자, 여기 보시면요, 가운데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 요거 2D에서 안 씁니다. 3D에서 많이 쓰는 기능이라서 얘는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줄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 스타트 센터 렌스라는 게 있는데, 이 호의 길이 값을 이용해서 호를 그리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저도 캐드 꽤 오래 했는데 요거 저도 써본 적이 아마 손에 꼽나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포인트 스타트 센터 엔드, 스타트 센터 앵글,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 앵글, 스타트 엔드 레디어스 하나,
둘, 셋, 넷, 5개만 할 줄 아시면 아크는 마스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좀 사기 같기는 한데 결코 사기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일단 3포인트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이 3포인트는 서클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여기 있는 3포인트하고 동일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 제가 객체를 3개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아크를 이용해서 그려보면 스타트, 두 번째, 그 다음에 끝나는 점 곧바로 이렇게 그려지죠. 자, 요게 여기 있는 이 3포인트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냥 순서대로 찍으시면 돼요. 스타트, 센터, 센터가 아니죠. 두 번째, 끝. 자, 서클에서 3포인트, 스타트, 가운데 점, 끝나는 점. 동일하죠. 제가 잘못 찍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아크의 3포인트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3개의 포인트가 명확하게 보일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3개의 포인트가.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3개의 포인트가 명확할 때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면에서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자, 실질적으로 어디서 많이 쓰냐, 보통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약간 좀 억지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끝을 막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을 이렇게 막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크에 3포인트를 할 줄 아시면 선택을 하시고 시작점, 중심, 두 번째 미들 포인트죠. 세 번째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이 끝부분을 막으실 수가 있겠죠. 3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의 점을 확실하게 찍을 수 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찍을 수 있을 때 3포인트. 3포인트가 제일 쉽습니다. 쉽기는. 그리고 가장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3포인트가. 자, 그 밑에 보시면 스타트, 센터, 엔드가 있는데 요거는 찍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점, 중심점, 끝나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작점을 찍고 센터를 찍고 끝나는 점을 찍으면 호가 그려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보제를 하나 제가 하나 만들게요.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mm짜리 정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자, 제가 지금 하나 그려놨는데 회사에 과장이 와서 호를 하나 그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호가 요런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 호가 요렇게 얘를 중심점으로 이용을 해서 호를 이렇게 그려라 라고 하고 시키고 갔어요. 근데 자, 딱 봤더니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타트, 센터, 엔드. 자, 이걸 한번 제가 써볼게요. 스타트. 자, 쟤를 클릭하게 되면 커맨드 메뉴에는 뭐가 나오냐면 스타트 포인트, 시작점을 찍어라 라고 나와요. 스타트, 시작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죠. 이걸 찍어야 될까요? 이걸 찍어야 될까요?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컴퍼스로 원 많이 그려보셨죠? 자, 컴퍼스로 원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실까요? 여기가 중심이 되니까 여기에 그 바늘을 꼽고 이쪽에서 시작을 하든 이쪽에서 시작을 하든 원을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호를 요렇게 아마 그리셨을 텐데, 캐드는 약간 틀립니다. 어떤 게 틀리냐면 캐드는 모든 도면이 각도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반시계 방향.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캐드에서는 시계 방향이라는 게 없습니다.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시작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스타트를 이렇게 딱 찍고 나서 밑에 커맨드 라인 읽어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두 번째 센터 포인트 찍으라 그러죠. 자, 여기가 센터 찍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엔드 포인트 해서 여기를 딱 찍었는데 제가 그리는 원의 형태가 안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캐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 시작점을 찍고 중심을 찍고 엔드를 찍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실 때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에 이런 형태의 홀을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고요. 센터, 그 다음에 엔드가 여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타트, 센터, 그리고 엔드. 지금 보이시죠? 그려지는 게 호가 이렇게 그려지죠. 항상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 요 중요합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홀을.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반원을 그려야 돼요. 반원을 이렇게 그려 넣어야 돼요.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첫 번째 방법, 서클로 이 라인에 중심을 찍고 반지름을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트림 이용해서 기준 잡고 자르면 반원 나오죠.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배운 사람인데 이렇게 그리기 좀 그렇죠. 자, 여기에 반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반원 어떻게 그리냐면, 자, 센터 스타트 엔드 사용하겠습니다. 스타트 센터 엔드 이겁니다. 이거. 자,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당연히 아래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왜 아래에서 시작하죠? 원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즉, 내가 스타트를 여기서 찍어주고 센터를 찍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이, 그러니까 호가 이런 형태로 돌아가겠죠. 이런 형태로. 여기서 찍으시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호가 나오겠죠. 스타트, 센터는 이 라인의 정중심, 그리고 끝나는 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호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듯한데 약간 좀 어려워요.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가. 아시겠죠? 스타트, 센터, 엔드. 항상 아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옵션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스타트, 센터, 엔드는 시작점, 중심점, 끝나는 점을 찍었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스타트, 센터, 앵글. 시작점 똑같죠? 센터 똑같죠? 끝에 이 엔드 포인트 찍는 부분을 각도를 찍는다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각도를 계산해서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사각형 하나 제가 카피를 해서, 이 강의 들으실 때 듀얼 모니터 쓰시면 좋겠죠. 옆에서 바로 따라하면 좋으니까. 하나는 이거 강의창 띄워놓고요. 자, 저도 듀얼 모니터 쓰는데 듀얼 모니터 한번 사용하시게 되면 모니터 싱글 잘 못 쓰세요. 너무 편하니까 이게. 자, 볼게요. 스타트, 센터, 앵글. 자, 얘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얘랑 똑같이. 요 호랑. 자, 똑같겠죠. 시작점은. 자, 시작점. 항상 캐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밑에 커맨드 메뉴를 잘 보셔야 돼요. 커맨드 메뉴. 자, 중심점 찍으라고 나오죠. 자, 중심점 찍어 주시고, 이거 몇 도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직각으로 떨어지니까 90도죠. 그럼 9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죠. 간단하게. 자, 여기서 뭐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럴 경우에도 똑같겠죠. 자, 스타트.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중심. 그 다음에 뭐 90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호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리는 게 빠르겠어요? 미러 하신 다음에 선택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잡는 게 제일 빠르겠죠? 실제로 빠르기에는. 자, 요거는 작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얘랑 똑같이 생긴 거를 이쪽에도 붙여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스타트. 중심점 똑같습니다. 끝나는 점 찍으셔도 되고 180도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셔도 돼요. 180도. 이 점과 이 점 180도에 해야지만 이게 일직선으로 딱 떨어지죠. 항상 아크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이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처음에 아크를 잘 안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그려진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호는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간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인식을 아예.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스타트 앤드 앵글, 스타트 앤드 레디어스. 자, 요 두 개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작도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가, 제가 이거 대충 그릴게요. 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호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디어스 해서 뭐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겠죠. 여기 좀 비약이 심한데 잠깐만요. 반지름을 제가 이걸 아예 레디어스 값을 맞출게요. 70. 참 이거 좋죠? 이거 특성창.
자, 그리고 무브에서 객체를 좀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자, 이거 아마 책에 보시면 예제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반지름 70이다 라고 표기를 해놨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지금 여기는 센터 포인트가 잡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센터 포인트가 없겠죠. 센터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호만 이렇게 그려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카피를 해서 이렇게 보면 요거만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면 이걸 그려야 되겠죠. 해서 도면 원도를 봤더니 반지름 7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호가 70인 호를 하나 붙여야 돼요. 반지름 70인 호를. 자, 여기서 문제. 센터 포인트를 못 잡죠? 그런데 이 아크를 그리실 때는 항상 세 가지 조건을 맞추셔야 돼요. 즉, 스타트, 센터, 엔드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게 충족이 돼요? 여기 스타트, 엔드, 레디어스라는 게 있죠. 시작점, 끝나는 점, 반지름. 시작점, 끝나는 점, 반지름. 충족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시작점.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 센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끝나는 점을 바로 물어봐요. 끝나는 점. 그 다음에 뭘 물어보죠? 레디어스 오브 아크죠. 반지름이 얼마냐? 70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똑같이 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홀을 그려야 된다. 안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홀을 그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똑같죠. 반대로 찍으시면 되죠. 스타트, 엔드, 반지름 70 하시게 되면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홀을 그리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앵글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경우, 아예 앵글로. 자, 59도라고 했는데 이게 왜 59도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라인에서, 자, 여기 시작점에서 중심점 다시 끝점.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이 호의 내각이 59도라는 소리예요. 이 호의 내각이 59도. 자, 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따가 똑같이죠? 자, 여기 보시면 센터 포인트 알 수가 없죠. 여기는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 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이 각도만 나옵니다. 각도만. 자, 어떻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에 스타트 앤드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트 앤드 앵글. 자, 스타트 앤드 앵글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호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시작점이 이쪽이 되겠죠. 끝나는 점이 이쪽이 되고, 자, 시작점 그리고 끝나는 점 하신 다음에 각도값 59도 하시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타트 엔드 앵글입니다. 시작점, 끝나는 점, 그리고 원하는 각도값 입력하고 엔터를 딱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홀을 만드실 수가 있죠. 자,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원 그려서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주 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되게 빠르게 작업을 하세요. 작업 자체가 되게 빨라집니다. 속도가. 자, 해서 제가 한 가지 예제를 하나를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예제를 좀 찾을게요. 제가 내드린 숙제들은 다 한 번씩은 해보셨죠?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배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내드리는 숙제니까. 잠깐만요. 제가 책을 강의하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찢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주 그냥 간단한 예제니까 자, 한번 보세요. 그냥. 자, 숙제 다 했어요? 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호라든지 원을 그리실 때는 항상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그리시고 앞으로는 이런 중심선을 그리셨으면 이 중심선은 빨간색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색깔을. 자, 옵셋해서 뭐 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보니까 폭이 40이네요. 옵셋 20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색깔이 같으면 헷갈리죠. 작업을 하시다 헷갈립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요거 알려드렸죠? 요거. 여기 보이시죠? 매치 프로프. 자, 얘랑은 중심선이에요. 근데 얘랑은 중심선이 아니죠. 바꿔야 되겠죠?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그렇게 바꾸지 말고, 그냥 이쪽에다 선 하나 그린 다음에 얘를 MA, 매치 프로프 하셔가지고, 원본 선택, 대상 선택,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작업하는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0이고 그 바깥쪽으로 10이 더 나갔네요. 그러면 옵셋 10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자, 그림 보면 여기 원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잘라도 되는데 배웠잖아요. 그쵸? 배운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스타트 센터 엔드 해서 시작, 중간, 끝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잘못 찍은 거죠? 요렇게 그려야 되는데 반대로 찍어야 되겠죠. 스타트, 센터, 엔드. 이게 바로 주의하실 점입니다. 자, 스타트, 센터, 엔드. 다시 스타트, 센터, 엔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러 하시기 전에 여기서 미러하면 어떻게 돼요? 미러가 잘 안 되겠죠. 중심선이 좀 있어야 됩니다. 미러 하실 때는. 이쪽에다 그냥 한 번 더 그릴게요. 어차피 연습을 좀 하셔야 되니까. 스타트, 센터, 그 다음에 엔드. 다시 스타트, 센터, 엔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트림 이용해서 요거 싹 날려버리시면 되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놔두시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레탱글 배웠죠? 레탱글 이용해서 이렇게 겉에 테두리를 하나 잡아주신 다음에 트림 이용해서 기준 걸어주시고 얘를 밖에서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죠. 다 잘랐으면 얘 그냥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러면 좀 그럴싸한 도면이 나오죠. 안에 뭐 서클 지름 20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면 자체가 이렇게 해서 도면을 하나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제 하나 더 해볼까요? 어떤 걸 해볼까요? 그 옆에 있는 그림? 잠깐만요. 제가 하나 도면을 좀 봐볼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숙제를 왕창 내드리긴 했는데, 혹시라도 도면 그리시면서 뭐 안되는 거 있으시면, 그 게시판에 질문 이렇게 쭉쭉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이거 어디인지 도면을 못 찾겠네요.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 그림 바로 옆에 있는 도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중심선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자, 라인 하나 쫙 긋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하나 쫙 그려가지고, 자, 서클. 이렇게 그리셔도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옵셋 해서 40씩 옵셋을 좀 할게요. 예, 40. 그 다음에 이쪽 40. 자, 이렇게 나가 있는 부분 어떻게 하시면 되죠? 트림에서 기준 잡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컨트롤 잠깐만요. 트림에서 선택하시고, 시프트 누르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연장이 되죠? 자, 호 그리겠습니다. 자, 스타트, 센터, 그 다음에 엔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옵셋 40해서 다시 내려오고요. 이렇게. 자, 여기도 연장이 되면 좋겠죠. 작업하기 편하게. 자, 트림 해서 연장시키고, 자, 호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스타트, 센터, 엔드가 돼야 되겠죠. 스타트, 센터, 제가 잘못 그렸네. 잠깐만요.
호가 요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요렇게 항상 이쪽은 시계 방향이죠. 저도 좀 헷갈렸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자, 옵셋 40짜리. 그냥 선을 하나, 보조 라인 하나 뺄게요. 그리고 프레임에서 자, 아크 들어갑니다. 스타트. 그 다음에 센터, 엔드.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치 프로프에서 얘는 이렇게 덮어 씌우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카피 이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됐죠. 제가 좀 대충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실 때는 조금 꼼꼼하게 좀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아크 좀 어렵다. 뭐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질문. 질문 없으시죠? 오케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오케이. 일단 이해가 됐고 다른 분들은 다 이해되셨어요?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네. 이게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아크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아크 같은 경우에는 2D 기본 명령이라서 이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걸 리턴해서 들으시기가 좀 힘드시죠. 그러니까 할 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캐드 같은 경우에는. 자, 아이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아크가 어떻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히 넘어갔네요. 자, 그 예제를 아크까지 배우면 거의 다 하시거든요. 예제는. 그러니까 그 제가 추천해드린 교재에서 아예 그 중급 전까지는 그냥 싹 그리시면 돼요. 2D. 2D 중급 전까지 그냥 쭉쭉 그려 나가시면 돼요. 쭉쭉 그려 나가시면서 잘 안 되시는 거는 저한테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치수 기입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리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키보드는 왼손만 이용하시면 되고요. 키보드는 왼손으로만 치시는 걸 습관을 들이시고 그리고 마우스는 항상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키보드를 전체를 이용을 하시는 게 나중에 어떤 특정 작업을 하실 때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키보드를 다 쳐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레이를 할 차례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캐드 같은 경우에는요 버전이 2012 버전인가 2011 버전인가 이후부터 이 어레이가 바뀌었어요. 그 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 창이 하나 떠서 어레이가 되는데 지금 저같이 최신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어레이가 약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9버전을 구하려고 좀 찾아는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구해지더라고요. 9버전이. 그리고 윈도우즈 7 같은 경우에는 2009 버전 아래 버전 포함해서 2009 포함해서 아래 버전은 설치가 잘 안 돼요. 설치가 돼도 잘 튕기고. 그러니까 윈도우즈 7을 64비트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캐드 2010 버전 이후로 쓰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토데스크 쪽 엔지니어 할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XP를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XP가 아니라 윈도우즈 7을 내가 쓰고 있다. 거기다가 64비트를 쓰고 있다. 그러면 거의 캐드는 2010 버전 이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거 어레이는 한번 제가 쑥 한번 수업을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제가 옛날 버전이 있으면 그걸 구해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는 해드릴게요. 옛날 버전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요새. 자,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예전 버전에서는 레탱글러, 폴라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패스라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패스 어레이. 즉 현재는 어레이라는 명령이 들어가면 세 가지로 세분화돼서 들어가요. 세분화돼서. 자, 한번 볼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좀 뭐라고 딱히 표현하기 어렵게 좀 짜증나게 바뀌었어요. 어레이가. 자, 일단 한 변의 길이가 50짜리인 제가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얘를 교보제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제가 교보제로 쓸 텐데, 어레이는 어딨냐면, 커맨드 창에서 어레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계속 물어봐요. 사용자한테. 이게 뭐냐면, 캐드 예전에 도스 버전일 경우에, 도스 버전일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용자한테.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옵션을.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쓰시면 되게 복잡하실 거고,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어레이라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리본 메뉴 안에. 자, 여기 눌러보시면 스크롤을 눌러보시면 레탱글러, 패스, 폴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레탱글러 어레이, 그 다음에 패스, 폴라. 패스는 잘 쓰지 않습니다. 조경이라든지 뭐 조경 설계, 3D 설계 쪽에서는 잘 쓰는데 2D 쪽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자, 근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제가 셋 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의 객체가 있는데 사용자가 자, 제가 아예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예제를 아예 하나 만들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치수기까지 해놓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 자, 됐죠? 자, 여기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이게 50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50이고 이 사이 간격은 100이에요. 여기는 50이고요. 자, 얘를 이제 어레이를 한번 해서 만들어 보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좌측에 있는 요걸 그냥 확인을 하시고요. 자, 폴 어레이 레탱글러입니다. 레탱글러 어레이를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객체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적용이 됩니다. 곧바로 적용이 돼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 옆에 있는 이 화살표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보이시죠? 화살표를 이용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개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삼각형 보이시죠? 얘네들은 개수를 조정을 하는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 숫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뭐냐면 지금 보이시죠? 거리값. 거리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즉, 자, 제가 이거를